네. 네, 우리 예가체프 마십니다. 예가체프. 운 좋은 커피 한잔 하시고요. 자, 자, 스모프님 나와 계십니다. 스모프. 어서 오십시오, 리종훈 기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해리포터의 저 스머프의 류종훈입니다. 똘똘이 스모프. 똘똘이 스모프로 갑니까? 똘똘이 스머프는 권순우 선배 또 캐릭터기도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투덜이 스모프 아니야? 아, 그렇죠. 응. 권 팀장님은 오늘 약간 투덜이 스모프. 똘똘이 그런가요? 스모프죠. 예. 자, 이제 스모페티만 한 명 모셔오면 됩니다. 네. 조만간 네, 한번 모셔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감에 가가는 네, 할 분들이 많죠. 시작합시다. 네. 아, 어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충격적이었지만 뉴욕 증시도 네, 굉장히 혼조세를 아, 보였거든요. 그래요? 네.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35,520.12포인트로 전일 대비 82.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게 13거래일 이제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인 거거든요. 이 13거래일이라고 하면은 1987년 1월 이후에 이제 최장기고요. 만약에 내일도 오르게 되면은 1897년 6월 이후 이제 126년 만에 다우. 네. 아, 그래요? 다우가 지금 엄청납니다. 아니, 쟤네들은 내가 보니까 기록 쓰려고 지금 작정한 것 같아. 약간 돌아가면서 지금 바톤 터치하는 것 0.08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도 보면 그러니까 0.23%인데. 예. 좀 큰 작전 같아. 이제- 신기록 한번 세워보자고.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나스닥은 14,127.28포인트로 전일 대비 0.12% 줄었고요. 예. S&P 500 같은 경우에도 4,566.75포인트로 이제 전일 대비 0.02% 줄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했던 시기랑 이제 또 막 그 FOMC 결과가 나왔을 때랑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언제쯤이에요? 저기서 올라갈 때가 FOMC 발표예요? 올라갈 때가 그 발표 났을 때고요. 이제 아. 떨어졌을 때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직후에 이제 뭐 피봇은 없을 거다 또 이 이야기가 나서 또 빠지고요. 연내 네, 뭐 연내 피봇 없을 금리 거다.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예상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발언도 내가 보니까 다 그 예상하는 수준 레인지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예. 낙폭과 등폭이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으나 저런 변동성은 사실 FOMC 발표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있는 건데 네. 글쎄요 뭐 FOMC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올해 남은 게 9월, 11월, 12월 세번 세번 남았죠. 남았는데 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할 수 있을 걸 이러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카드를 그러니까요. 하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잭슨 홀 지켜봐야 될 것 미팅에서 또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죠. 한번 보시죠. 네, 자, 먼저 미국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모든 분들을 이렇게 패닉에 빠뜨렸던 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 그 그러니까 이야기인데요. 2000년지가 다 빠졌는데 그게 네. 이제 우리 관심이 워낙 이제 에코 형제들한테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포스코랑 네.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변동 추이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어제 하루예요?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엄청 올라갔다가 갑자기 툭 빠졌거든요. 1시에서 1시 반 사이를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동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빠진 122만 8천 원으로 이제 장을 장중 마감을 했고 고점이 153만 9천 원이었는데 네. 장중 저점은 115만 원이었다. 네네 저기 있잖아요, 이거 저 쭉. 110 이제 시작할 때는 112만 원까지 이제 오전에는 아,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저때 아마 26%까지 올라갔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1.52% 빠진 45만 5천 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도 바닥에선 반등을 했네. 네,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빠졌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네. CIS 등등 해갖고 아 근데 현대 인프라코는 뭔데 갑자기 10%가 빠졌어요. 좀 맵고. 아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근데 왜 갑자기 뭐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수급 이야기도 있고 공매도 이야기도 있고 뭐 찌라시도 어제 돈 거 보면은 메리시 증권의 뭐 광화문 쪽에서 지점에서 뭐 8천억이 갑자기 매도가 또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거기 지금 갖고 있는 게 총 뭐 1조 2천억 중에 8천억을 쏟아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가 안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어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메리츠 광화문 지점에서 나온 그 없었다고 해요. 창구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판매 창구에서는. 아 그럼 저 취재가 가능해요? 네. 음. 몇 군데 좀 물어봤더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찌라시는 어제는 좀 그게 믿을 만한 찌라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가총액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한번 보죠. 한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어제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가총액 9위까지 갔거든요. 아직 그래도 어제 네. 10위였다가 9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장 중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57조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LG화학을 넘어서 57조 갔었을 때는 한 4, 5위 됐다는 얘기죠. 그때 5위였습니다. 5위였어요. 그때는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는 5등이 이제 에코프로 BM, 6등이 LG화학, 7등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랬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배터리주들이 조금 많이 네. 떨어지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저렇게 바뀌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면서 32조 6,988억 원으로 이제 1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빠져도 저만큼 높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변동폭은 엄청 컸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침 오늘 또 개장 시점 대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큰 변동성이 없었던데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던 거죠. 장중에 변동성이 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네. 막 2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5%, 6%까지 떨어졌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셀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또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지진 않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수급상에 가장 뭐 민감한 게 지금 현재는 공매도와 공매도 리커버리 하는 거 리커버리, 스퀴즈. 예, 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민감한 수급상의 뭐랄까 변수인데 네네. 그거는 체크가 됩니까? 어제 이제 공매도를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어제 하루 동안에 잠시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산 것도 있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못 견디고 스퀴즈를 당하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네. 때문에 그 네. 위에서 개인들도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렇죠. 뭐 그냥 로켓이 돼버린 건데. 네. 예. 어제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80만 6,750주였고 거래 대금은 네. 4,13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전체 거래 대금이 5조 6,280억 원이었기 때문에 5조예요. 한 네. 종목이 한 종목이. 네, 어제 증권회사 하면 아주 난리 났네 증권회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종목만 어제 10조 원의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BM의 이제 거래대 그 공매도 같은 난리 경우에는 났구만. 예? 증권회사는 수수료 좋지. 네 원래 네, 두가 이제 그렇잖아요. 네. 공이 재주는 부리고 원래 네, 돈은 다른 사람이 버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로 지금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장이 열리고 나면 또 한번 또 수급이라든지 또 주가 변동을 한번 봐야 오늘은 될 것 공매도 같습니다. 자체가 금지되는 거죠. 네네, 어떤 오늘-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BM. 에코프로는 아니고. 에코프로는 아니고요. 예. 아, 그렇군요. 특별한 종목을 찍어서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하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워낙 변동폭이 크고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식을 사서 드셔야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팔아서 꼭 그렇게까지. 네. 아까- 굉장히 네. 어려운 종목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역방향 매도 후 물론 이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피레침 딱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경험 있는 사람 얘기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급이 꼬여버리면 상방이 열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특별한 적이 아니면 공매도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더 어렵죠 진짜.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주 자체들이 좀 어제 많이 좀 수급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림 자체가. 계속 이제 오후 1시 정도까지는 이제 피크를 향해 갔다가 그 이후로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4.26% 빠진 63만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6.35% 빠진 56만 원에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네. 뭐 이슈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림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쭉 어제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100% 임직원들이 뭐 고향법 어디 포항에 뭐 기부한 뉴스 나오고 네, 좋은 뉴스가 나왔죠. 아, 그래요?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 이제 저도 뉴스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좀 뭐 관련된 뉴스가 있나 아니면 사건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수급의 회사, 문제인 회사 것 내용 같기도 때문에 하고요. 저렇게 급등락한 건 아니니까. 네네.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한번 뭐 조사라든지 규명을 해볼 수 있는데 단기간에 그냥 한꺼번에 몰렸단 말이야. 한 시쯤에. 그쵸. 그죠? 오, 저도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송 녹화 중이었거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살짝 견눈질 하고 있었거든. 내가 방송 끝나자마자 알려줬잖아. 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정도 되면은 우리 그 유정훈 기자를 비롯한 민한 기자들이 또 알아낼 거야 아마. 우리 권 팀장은 지금 땅을 치고 지금 그럴 거야. 지금 휴가가 있어서. 저거 써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럴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네 또 민원 기자. 예, 아마 이 MZ 세대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가? 민원.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아, 처음 들어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아 민한 기자라는 말을 안 쓰는구나. 민원 기자, 민원 형사, 뭐 이렇게 민원 탐정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아주 그 능숙한.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안 썼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요 사안은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염성환 이사님이 오시면 더 시장 참여자로서 본 어제 급변동 시장과 몇몇 특이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그분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시 들어보죠.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조금 좋은 뉴스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지난 2분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재료도 완전히 묻혔어. 네, 완전 어제 현대차 주가도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떨어졌네. 현대차 주가는 현대차 네, 운도 없지 저런 날 발표를 해가지고. 실적이 저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심이 없었어 전혀. 네, 다들 배터리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주가는 됐고 어제 이제 실적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는 역대급이던데.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42조 2,4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2% 늘어난 4조 2,37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이제 4조를 넘은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마도 3개 지금 작년 4분기, 올 1분기, 그리고 이번 2분기 이제 3개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10%를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테슬라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번에 9.6%를 기록을 했거든요. 올 2분기 때. 근데 테슬라보다도 0.4%포인트 높은 10% 지금 영업이익률입니다. 저게 한 3년 전에 저런 뉴스가 나왔으면 폭등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지난주에만 나왔어도 어쩌면 모르겠는데 아니 지난주 나와서도 저 폭등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보다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과 그 부분. 근데 우리 이번 주에 뉴스플로우가 뭐였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안 팔린다는 거잖아. 네. 아이오닉하고 이런 거.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뉴스가 더 큰 거예요, 사실. 저 실적은 결과치고 그거는 지금 온고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이라고 한 거는 전기차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저게 나왔다. 아, 네네. 그건 뭐 폭등각인데. 그렇죠. 현대차 파이팅해야 됩니다. 저 전기차 부분에서. 네. 이게 근데 1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가이던스도 막 7% 8% 정도였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보다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낮고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네. 경쟁력이 높다.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네. 룸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에 대한 R&D를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점점 줄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계속 유지되거나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네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들은 또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 측면에서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약자거든요. 네. 테슬라는 마음껏 내릴 수가 있는데 뭐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익을 못 내는 거를 내연기관에서 이익을 내면서 점점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어쩌면은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연기관으로 전기차 키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럴 이게 수 생각해 보면은 돈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곳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면은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곳에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잘 될 때는 2배, 3배로 얻지만 빠질 때는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불리했던 입장이었는데 약간 시장도 안 좋아지고 금리도 안 좋고 뭐 원자재 가격도 변동이 네. 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이게 또 서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때 판매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2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8.5% 증가한 105만 9,710세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2019년 이후 분기 최대 기록입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지역별 판매량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제 현대차에서 컨퍼런스 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도매 기준으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8.5%가 지금 글로벌 판매가 다 늘었고요. 네. 유럽도 증가를 했고 유럽도 9.5% 증가, 중국 권역도 61.8%가 증가를 했고 국내도 12.7, 북미도 11.7%가 올랐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저건 뭐 중남미에서는 좀 전쟁 떨어졌지만 중이니까. 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만큼 됐고요. 특히나 이제 빅3 마켓이라고 했던 국내, 북미, 유럽이 다 지금 거의 10% 내외만큼 올랐거든요. 저기가 지금 되게 많이 오른 게 현대차 그 실적 그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미미하긴 한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전동화 전환 전략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시 리스타트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지금 슬슬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합니다. 네. 이 현대차가 내연기관을 점점 이제 중국에서는 줄이고 있고 공장도 이제 팔면서 완전히 지금 새로운 브랜드로 지금 저거 거듭나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는 뭐 현대차하고 합작하고 있는 베이징 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대가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네, 거기 공장에서 거기서 생산하는 만들어서 나는 네. 베이징 현기차.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스탑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베이징 현기차? 거기가 스탑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스탑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멈춘 건데. 네, 경영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켰었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데 4월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2분기부터 바로 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이게 계속 수익이 좋은 거를 보면은 SUV라든지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급차 판매가 점점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봐주시면은 이제 올 2분기 때 SUV 판매 비중이 52.8%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 있는 GV60, 70, 80 같은 차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비중이 56%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예전에 다들 현대차라고 하면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를 판매를 하는 세단 그렇죠. 브랜드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SUV를 더 많이 파는 브랜드로 바뀌었고요. 친환경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 6.1% 정도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판매 비중이 9.1%까지 올라갔어요. 전체 친환경차 판매 대수도 12만 9천 대에서 19만 2천 대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친환경차 판매가 는다는 거는 현대차가 전동화로 지금 전환이 점점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약간 걱정됐던 부분은 역시나 EV 판매가 좀 줄었는데 그 부분은 또 하이브리드가 지금 또 계속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서로 보완을 하면서 점점 좀 잘 해 나가지 그래요.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 주가라는 측면을 개입시켜서 봐야 될 게 뭐 우리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업이 이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네. 이쪽 자동차 쪽에서 리커버리를 해주고 또
또 배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벌충해주고 있다라는 건 참 한국 경제에 네. 매우 고무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 분야의 업종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맞습니다. 하게 돼요. 네. 반도체가 좀 힘들어도 버틴다 이거지. 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환율 효과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 효과에 따른 이제 어제 이제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은 그 증감 사유 분석인데요. 네. 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봤을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1조 690억 원이 지금 영향을 미쳤고요. 환율이 올라서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6,820억 원 정도의 지금 환차익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가 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할 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네, 하반기 때 아마 이제 조금 원달러 평균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빠질 수가 있다고 봤고 또 IRA에 따른 이제 수요 위축이라든지 또 뭐 판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 하반기 때 국내 시장에는 산타페 신형이 나오고요. 네. 또 아이오닉 5N이라고 하는 또 고성능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 차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판매를 높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나 일렉트릭 신형이 미국에 드디어 판매를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 5에 대한 워낙 좀 집중도가 높은데 유럽이라든지 코나죠. 북미 시장에서는 코나에 대한 집중도가 높거든요. 코나가 해치백으로 나오는 건가요? 유럽에서? 소형 SUV이긴 한데 뭐 해치백 스타일이긴 하죠. 그 차 같은 경우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는 엄청 많이 팔리는 차량이에요. 거기에 유럽은 원래 소형차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이오닉 5만 돼도 큰 차로 분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차는 잘 안 팔리고 사실 너무 비싸요. 유럽 8천만 원 사람들은 넘고. 큰 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게 뭐 세금 때문이기도 한데 차값이 너무 비싸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아이오닉 5 5천, 6천이면 사는데 유럽 특히나 영국 같은 데 가면 8천, 9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차를 선호하는 게 어쩌면은 뭐 국민에 대한 그런 국민성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있을 것 저번에 같아요. 나온 넷플릭스가 보니까 캐슬에 살아. 이게 그 이제 프랑스 보면 캐슬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뭐요? 큰 집에 사는데 차 세 대가 있는데 네. 다 소형차인 거야. 아 집은 성인데 거의 백만장자급인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약간 네. 그걸 멋으로 생각하더라고. 또 프랑스 실용성. 가보면 네, 도로도 되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 르노가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한국에 이제 SM6가 유럽에서는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소나타급이거든요. 근데 그 차가 유럽 도로에 딱 그 프랑스 도로에 딱 서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뭐 S 클래스만큼 커 보이게 웅장하군요. 네. 네. 왜냐하면 도로가 작고 소형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자동차 얘기 요 정도 하고요. 네. 세 번째 뉴스 맞아보죠. 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네. 공개를 했습니다. 언팩 행사라고 하는 게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를 한 행사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이나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에서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의미가 좀 많았던 게 한국에서 최초로 왜 했는지에 따라서 뭐 해석이 많았는데 삼성 측에서는 이제 폴더블 폰은 한국이 최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K 네. 컨텐츠, 뭐 K-팝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오히려 오고 싶어하는 외신들도 많고 해외 그런 고객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우리가 좀 더 성대하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팩 행사를 어제 밤 8시에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그리고 갤럭시 워치 6, 그리고 갤럭시 그 태블릿 PC 이제 탭 9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옆으로 큰 모델 자체가 이제 갤럭시 폴드 5고요. 네, 저 디프로폰이죠. 네. 그리고 조그맣게 지금 접혀 있는 게 플립 5입니다. 저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5주년 기념. 저 두 개를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 두 개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5주년 있습니다. 기념 네, 행사하고 저 드립니다. 있죠. 네. 네, 응모해 주세요. 네. 일반 고객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그 플립 5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여자들 그 화장하는 팩트처럼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게 접어서도 볼 수도 있고 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지금 Z 플립 5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지금 10시 8분이라고 보이는 저 큰 화면 보이시죠? 저게 직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바 형태로 LCD 창이 굉장히 작았어요. 1.9인치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3.4인치로 거의 2배 가량 커지면서 이 커버 스크린 자체도 이름을 플렉스 윈도우라는 또 명칭도 붙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예전에는 저기서 카톡 확인밖에 못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카톡 확인도 되고 저기서 보낼 수도 답장도 있고. 보낼 수 있고 아, 뭐 OTT도 펼- 볼 수 있습니다. 펼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뭐 펼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조그맣게 보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저기서 보낼 수 있고요. OTT를 볼 수 있는 게 저게 화면이 작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보시면은 특히나 아침에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내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 조그마한 화면으로 보면은 뭐 중요한 그런 뭐 화면이 중요한 거란 모르겠지만 스토리가 중요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충분히 볼 수 3프로 있다라고 TV 보기 했거든요. 충분하죠. 너무 좋죠. 네, 출근길에 3프로 TV를 저걸로 보면 너무 좋죠. 네. 충분하죠.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또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민트 색깔 그리고 그라파이트 색깔.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저기 초록색 같은 게 민트색이고요. 옆에 약간 까만색처럼 보이는 게 저기 까만색이 아니고 그라파이트 색이라고 해서 약간 회색 빛깔 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연보라. 그거는 이제 라벤더 색깔이고 저기 노란색 같은 거는 이제 크림 색상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저 플립 5의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접히는 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기존의 플립 5는 완벽하게 탁 안 접혔거든요. 이게 U자형 힌지를 써가지고 살짝 안 접히고 이렇게 좀 그 화면 접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물방울형 힌지로 바뀌면서 완전히 탁 접힐 수 있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방울형 힌지의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했던 게 방수 기능이 좀 취약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한 또 기술을 또 높여가지고 IPX 그 8이라고 하나요? 그 기존이랑 똑같은 수준의 네. 방수를 또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뭘로 갈까? 플립? 아 형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크게 보셔야죠. 알았어. 아유. 아, 이게 접는 부분이 예전에는 김정은은 왜 그거 적어요? 김정은 아주 젊은데. 김현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 김정은 이거 쓰더만. 그거 못 봤어 뉴스? 김정은. 네. 그러니까 플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음. 이게 끝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디귿자나 뭐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접힌 부분이 아니 딱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저 화면이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한 이번에 이제 거죠. 물방울 힌지로. 네. 가만있어 봐. 나는 오늘 뉴스 쉬어야 되겠다. 왜요? 거의 4시간까지 다 돼가고 있어 지금. 계속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프로님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도 플립 5 대신 폴드 5도 또 나왔거든요. 한 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폴드 5 같은 경우에도 플렉스 힌지를 적용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군살 빼기를 좀 성공을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10g 가량 줄였는데 10g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처럼 작은 그런 기기에서는 10g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전 모델보다 두께도 1.6mm 정도 감소를 하면서 훨씬 좀 날씬한 그런 좀 세련된 느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저 이제 폴드 5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한 게 우리가 이번에는 아저씨 폰 이미지를 좀 벗어나겠다. 색상도 크림색 이런 것도 좀 넣으면서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좀 많이 좀 높습니다. 가격이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6GB가 209만 원, 209만 7,700원. 그리고 이제 512GB 221만 8,700원. 그리고 1TB 같은 경우에는 246만 7,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전 모델 대비 9만 9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246이야? 네. 엄청 비싸죠. 네. 저 사야 돼. 네, 제일 센 걸로 가셔야죠. 아니 사면 제일 좋은 거 사지.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모델을 통해서 이번에 아이폰에 좀 강력하게 대항을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아이폰은 지금 아이폰 15가 약간 뭐 출시가 연기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간 우리가 신제품을 먼저 내놔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아저씨 하는 것 이미지를 같습니다. 탈피하는 건 아마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서.
지금 저 너무 광고 같다고 너무 길게 한다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요만큼 저희가 해드렸으면 이제 삼성전자 연락을 좀 주셔야죠.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 광고 후정산 예, 자, 광고 길게 자, 해드렸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